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하반기 FDA 혁신 신약 대거 승인 예고 관련된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FDA 승인 실패의 74%는 CMC입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랑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DA 관련되는 이제 기사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제약 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어떤 약물들이 시장에서 빅파마가 관심도가 높냐 따라서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이제 평년 대비해서 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좀 줄었죠. 그래서 2025년도 FDA는 상반기에는 이제 비오피오이드 약물, 항생제, 지속형, HIV는 에이즈죠. 예방주사 관련되는 다양한 혁신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승인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다. 하반기에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9월 23일에 브리틀 마이어스케어의 키트루다 SG 제형 관련되는 허가 여부입니다. 국내 기업으로 보면 알테오젠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위고비의 이제 경구용 제형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D&D 파마텍이라든지 요런 이제 경구용 제제 관련되는 부분 개발사들의 주가하고도 연동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들은 단기적인 어떤 테마라기보다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어떤 시장 확장에 따라서 관심도를 두어야 되는 어떤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HLB 입장에서 보면 제약의 이제 지속형 관련되는, 그 다음에 주사형 제형 관련되는 플랫폼이 여기에도 연관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 바이오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 이제 승인되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에서도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국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벨루이트 파마에서 신약이 허가받으면 한 3년, 5년 이내에 이 약물이 블록버스터가 될지 여부를 판단을 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물이 되면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승인된 주목할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그런 이 블록버스터의 기대감이 있는 약물을 이제 소개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HLB가 리보세라니까 캄넬주막 관련되는 부분들도 승인 이후에 이 주목할 만한 신약으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느냐, 아니면 PBM 업체에서 이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업화 성공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주르나부스 같은 경우에는 비오피오이드 약물 관련되는 부분으로 1월 달에 이제 허가받은 약물입니다. 원체 이제 오피오이드의 어떤 심각성이 많기 때문에 대안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심도가 높은 거고요. 이 3월 달에 허가받은 이제 블루제파 같은 경우에는 이 글락스스미스클라인의 약물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수요가 그렇게 과거 대비 높지 않은데 30년 만에 개발이 된 겁니다. 새로운 계열의 경구용 항생제로 블루제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글락스스미스클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신약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허가받은 약물 중에서 예즈투고가 있습니다. HIV 예방을 위해서 6개월 지속형 주사제인데 이것도 한 2030년 정도 되면 한 3조, 4조 정도 매출을 기대할 만큼 블록버스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런 제형 변경에서 매일 복용했던 부분의 환자 편의도를 높이는 약물들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은 많이 아셔야 되겠죠.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제형 변경 관련되는 부분의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도 있고, HLB 제약의 주사형 제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향후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주목할 만한 혁신 치료제들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키트루다의
SC 제형 관련되는 부분들은 알테오젠의 주가가 단순히 키트루다에 이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적인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다이치 산교, 뭐 산도주 관련되는 부분의 추가 개혁까지 나오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상향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셔야 되는 어떤 부분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노보노디스크와 엘라이릴리 관련되는 부분의 이 개발 과정에서도 국내에 영향이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당뇨병 관련되는 부분은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심부전입니다. 뭐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피를 이렇게 몸쪽 온몸으로 이렇게 내보내지 못하는 부분의 어떤 현상을 이제 심부전인데 앞에 박출육 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수축했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피를 내보내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피를 받아들이는 이완을 할 때 이제 박출률 관련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심부전 관련되는 부분에 위고비 관련되는 적응증 확대. 그러니까 어떤 약이 나오면 그 약의 적응증 확대는 지금 최근에 의학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HLB 입장에서 보면 암종 불문의 리라프라토닌 관련되는 부분과 리보세렉 같은 경우에도 간암이 흑인되면 간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적응증 확장 관련되는 부분의 가치가 포텐셜이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적응증 확대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반기 승인 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쪽의 어떤 승인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주사제형 관련되는 부분은 박출용 보정 신부전. 그 다음에 경구용 관련되는 부분이 만약에 되면 최초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경구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이제 바이오텍들이 시장에서 동반해서 상승하는 어떤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카네남 관련되는 부분,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보면 제형 변경이죠. 그러니까 제형 변경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적응증 확장 관련되는 부분이 하반기 FDA에서 신약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투자자분들은 제약바이오에서 국내에서도 적용해서 투자에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가 개최되고 있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HLB도 참여를 했습니다. 진양호 회장님 뭐 발표됐는데 올해는 참석이 없는 가운데 올해 참석한 어떤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ST팜의 성무재 대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CDMO 관련되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FDA의 어떤 공개된 승인 실패 원인의 74%가 CMC 이슈다. 그래서 대부분 FDA 관련해서 CMC 이슈 때문에 평균적으로 최근이 아니라 그냥 긴 기간을 보더라도 한 40%는 CMC 때문에 CRL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율이 좀 더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MC 관련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이 있습니다만 그냥 제조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부분에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CDMO를 이용하는 겁니다. CDMO는 생산을 전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FDA나 EMA 관련 인정을 다 받아서 제작을 하죠. 최근에 이제 카티 관련해서 베리스모의 어떤 기사를 보시게 되면 CMO에다가 제조 관련되는 부분을 공유했다는 이야기를 보는데 향후에 생산 관련되는 부분은 CMO를 쓴다는 이야기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라프라티닉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캐나다의 뭐 CMO 업체 관련되는 부분으로 연결이 돼 있음을 알면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CMC 관련되는 어떤 근원적인 이슈가 해결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참조로 ST팜 같은 경우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원료 이제 물질이죠. 여기를 전 세계에서 몇 가지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RNA 치료제 생산에서 필요한 이런 CDMO를 ST팜이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ST팜의 이런 어떤 그 성장은
제한적인 어떤 회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어떤 성장, 그러니까 카티도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RNA 시장, 최근에 올릭스의 어떤 그 흐름들이 글로벌 빅파마가 관심이 되듯이 ST팜도 상당히 참조를 해야 된 뭐 회사다. 이렇게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HLB 관련되는 흐름에서 HLB는 이제 한 2% 정도,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HLB와 거의 연동하는데 둘 다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 시도를 했다가 넘지 못했습니다. 윗골이. 근데 시도를 하고 있고 거래량이 오늘 좀 증가되었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계속 이제 52주 신저가 흐름을 보여줬던 생명과학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플랫한 흐름으로 이번 주는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에 어제까지는 태깅을 했다가 오늘 다시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3,500원대인데 종가가 3,460원이니까 살짝 좀 내려왔습니다. 장중에는 3,690원대까지 아침에 움직였다가 윗꼬리를 보이면서 3일 조정으로 태깅은 살짝 이탈되었는데요. 내일 다시 이걸 붙여놓는지 흐름이 중요하게 있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글로벌의 자회사인 HLB 사이언스가 HLB 쪽으로 흡사병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2,375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시도를 했다가 윗골이 있으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21선까지 좀 조정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도 최근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하는 흐름을 일단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주보다는 계열주 중에서 먼저 바닥에 대한 어떤 탈출 시도를 거래량은 제한적입니다만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내일도 계속 진행될지 여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